동탄 신주거문화타운을 미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영상 제3편입니다. 총 5편으로 기획하고 1편을 올리고 2편을 올리기 며칠 전 동탄 이신도시에 변경된 토지 이용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역시나 아직 토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신주거문화타운 쪽이 상당히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신주거문화타운 초입에 위치한 산경마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전에 신주거문화타운 전체 면적은 101만 8,729평으로 변경은 없었지만 실리 저수지가 있는 쪽에 에너지 자립마을의 면적이 221만 평에서 160만 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주거문화타운 내 전체 세대수는 16,685세대에서 17,129세대로 증가하였네요. 각 구역별로 생활권별 테마 명칭과 지정 구역도 새롭게 변경이 되었는데 1편 영상에서 올렸던 남측 구역이 바람마을, 수목림마을로 정해졌고 북측 부지들이 각각 좌측부터 산경마을, 개울마을, 호수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주거문화타운의 전체적인 조감도도 새롭게 나왔는데 잘 보시면 각 구역별로 어떤 식으로 형성될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에 나온 조감도의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은 참고적으로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 다룰 산경마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주거문화타운 안에 단독주택들은 총 5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크게 일반형과 블록형으로 나눠지고 이 중 일반형이 다시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편에서 소개해드린 지역의 단독주택들은 점포 겸용주택으로 변경이 되면서 생활밀착형 단독주택으로 결정되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산경마을 내의 단독주택은 마찬가지로 점포 겸용주택으로 변경이 되면서 유럽형 단독주택으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이곳은 D11블럭으로 유럽형 단독주택으로서 자족 기능이 복합된 유럽식 경관 특화 건축물과 보행 중심가로 이국적인 분위기의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주택으로 건축됩니다. 총 3층까지 건축 가능하고 건폐율 50%, 용적률 120%를 가지고 있는데요. 점포 겸용 주택은 꼭 점포를 넣어서 건축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로지 주거 전용으로도 건축하여도 무관한데 다만 점포를 넣을 경우 2가구 이하로 점포를 제외할 경우 3가구까지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건이 좀 더 안 좋게 변경이 되었다 볼 수가 있는데 기존 동탄 이신도시의 점포주택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이보다 건폐율이 10% 낮아지고 용적률이 60% 낮아졌으며 1획지당 가구수는 점포가 있게 건축할 경우 3가구, 주거 전용으로 건축 시 5가구까지 가능했는데 이 부분도 각각 2가구, 3가구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이곳은 건축물의 창호나 형태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지만 유럽형 마을의 통일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지붕이나 색채 및 재료 등은 정해진 규정 내에서 건축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해당 블럭 중앙부에는 십자 모양의 근린 공원으로 중심이 형성이 되어 있고 D11블럭 위로 새롭게 5층짜리 근린 생활시설 상가부지도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D11블럭 옆에 기존 블록형 단독주택 BD11블럭과 일반 단독주택 D12블럭이 있던 곳이 C27블럭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로 통합 변경되었습니다. 신주거문화타운 내 아파트 1등 입지로 A107블럭을 찍었었는데 이제는 주상복합 아파트이긴 하지만 C27블럭이 1등 입지로 보여지네요. 물론 초중고의 요건은 여전히 A107블럭의 승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C27블럭이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곳은 신주거문화타운 전체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 20층 이하로 건축되고 세대수는 473세대 이하, 평형대는 85제곱미터 이상으로 중대형 평형대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이곳은 수변형 주상복합 용지로 테라스형, 판상형, 탑상형의 구성으로 세대 구조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하고요. C27블럭 바로 위로는 C10, C13블럭의 주상복합 부지가 있는데 이곳은 7층 이하로 건축되고 2층까지는 상업시설, 상층부는 주거용으로 85제곱미터 초과 평형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세대수는 각각 130세대, 129세대 이하로 건축될 거라고 하고요. 그 위로 B11, B12블럭
연립주택 부지가 있는데 가운데 넓은 공원을 가진 구조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은 4층 이하 테라스 하우스가 들어서게 될 부지로 각 161세대, 234세대 이하로 구성이 됩니다. 85제곱미터 이상 평형대로 들어서며 분양 시 청약 통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될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단독주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그중 하나가 블록형 단독주택이라 설명드렸었는데 이곳에 3개의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5개의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와 1개의 연립주택 부지가 있던 곳이었는데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을 통해 3개의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로 합필이 되었고 그 안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을 찾는 분들 중 특히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입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동탄에 유일하게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품은 블록형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입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고급 주거지로 거듭날 곳으로서 아직 정확한 분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2022년부터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어 내용은 좀 달라지게 되었지만 이전 영상에서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해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 해당 영상을 보시기 원하면 우측 상단에 클립을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도 신주거문화타운 내에서 블록형 단독주택을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경된 자료를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한 설명 영상은 다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A106블럭과 A107블럭이 있는데 이곳은 신주거문화타운에서 가장 넓은 부지를 가진 아파트 부지입니다. 세대수는 각 640세대, 616세대 이하로 구성이 되고 최고 층수는 각 20층 이하, 12층 이하로 건축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A107블럭이 12층 이하로 건축되는 이유는 간선 도로상에서 북측 산지 경관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부지는 가장 넓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가장 많진 않죠. A106블럭은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와 이상의 평형대를 가지고 있고 A107블럭은 85제곱미터 이상의 평형대를 가지게 됩니다. A107블럭 아래에는 상가부지와 기존에 계획이 없던 체육시설 부지가 새롭게 계획이 되었고요. 해당 부지는 연면적 30% 이하로 상가를 포함한 7층 이하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고 생활체육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름 간략하게 설명드린 영상을 제작하려 했으나 성격상 하나라도 더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금 긴 영상이 된 것 같아요. 신주거문화타운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와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